과거 후배 장동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뜬금없이 찾아온 장동민에게 유재석이 그에게 건넨 위로와 공감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유재석이 왜 유느님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같이 보시죠. 1. 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개그맨 장동민은 심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활동과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치며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던 상황이었죠. 장동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유재석을 떠올리게 한 사건이 생겼죠. 평소와 달리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심각하게 여러 생각 중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 요구합니다. 그분도 취했는지 내가 진짜 좋아해라는 반말과 함께 사진을 계속 요구했죠. 여러 고민과 생각이 많아 그런 얼굴로 사진 찍기 싫던 장동민은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해요. 다만 거절만 하기 그런 나머지 사인을 해드린다며 정중하게 돌려 말했죠. 하지만 유재석도 사진을 찍어주는데 넌 왜 안 찍어주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장동민은 순간 억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에게 희미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재석이죠. 술 취한 것도 있었지만 만나서 억울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왜 이런 말 듣게 하냐고 따지고 싶었다고 해요. 장동민은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며 유재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평소에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장동민은 유재석의 전화번호조차 몰라 다른 사람을 통해 겨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용기를 내어 유재석에게 전화를 건 장동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장동민의 전화를 받은 유재석은 동민이냐? 라고 묻고 주저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마침 집에 머물고 있던 유재석은 평소 연락 없던 후배의 연락에도 바로 만나자고 한 거죠. 왜 유재석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2.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겠니? 유재석은 피곤했을 텐데 불구하고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 동민아 잘 찾아왔어. 네 이야기가 듣고 싶다. 라며 장동민을 맞이한 그는 그저 말을 잘하는 MC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장동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조용한 장소에 앉아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었죠. 장동민은 그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자신이 겪은 불안과 상처를 전부 이야기하던 장동민의 말을 유재석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장동민이 한참 동안 고백하듯 이야기를 풀어놓자 유재석은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너를 이해하겠니? 이 말은 장동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재석은 상황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고 조언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무게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손수잡고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장동민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택시 타고 남은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라. 장동민은 이후 방송을 통해 그날 유재석 형이 옆에 있어준 덕분에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은혜를 갚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석의 묵직한 공감과 격려가 그를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유재석은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장동민에게 어떻게 이렇게 베풀 수 있을까요? 3. 유느님? 유재석은 1991년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했지만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까지는 거의 10년의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어요. 지금 국민 MC로 불리는 그가 처음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죠. 데뷔 초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작은 단역이나 짧은 출연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개그맨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어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유재석은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매일 밤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유재석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고 무명으로 지내는 시간을 견디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는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정말 작은 기회라도 준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간절하게 빌었다고 해요. 무명 시절 동안 유재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있는 듯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요.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배역은 대부분 일회성 캐릭터나 작은 배역에 불과했고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큰 배역은 좀처럼 맞지 못했죠. 특히 유재석을 펑펑 울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고정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나는 매주 촬영하던 하나의 기회였고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발판이었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촬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유재석에게 그 고정 프로그램은 매일같이 간절히 바라던 기회였어요. 무명 시절 유재석은 그 고정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지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재석은 그날따라 프로그램 제작진의 연락을 받지 못한 채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차에 타고 프로그램을 위해 출근을 하고 있던 유재석은 그날 이상하게도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차에서 출근하던 유재석은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PD가 유재석의 이름을 출연진에서 제외시킨 것이에요. 당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PD는 유재석을 썩 좋게 보지 않았고 그의 개그 스타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PD가 왕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PD의 권력이 상당했었어요. 결국 그 PD는 유재석의 이름을 출연진 명단에서 빼버리고 다른 출연자를 기용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유재석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차 안에서 들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 프로그램이 비록 작은 기회였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무대였기 때문이죠. 당시 유재석에게는 큰 좌절이었고 그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재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쌓인 슬픔과 좌절을 마주했어요. 무명 시절을 견디며 묵묵히 노력해온 그에게 이번 사건은 자신의 꿈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그는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유재석은 그날 차 안에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동안 해온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왔던 것이죠. 유재석에게 있어 이 프로그램의 출연이 끊어졌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한동안 자신의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였던 순간들을 자주 회상했었어요. 그 시기 유재석은 생활비가 부족해 곤란을 겪기도 했어요. 동료 개그맨들이 점차 인기를 얻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유재석은 매일같이 방송을 보며 자신의 개그 스타일을 연구하고 선배 개그맨들의 방송을 시청하며 이들의 특유의 유머 감각을 익히고자 노력했어요. 그는 새로운 무대에 서는 것이 늘 두려웠지만 그 순간마다 지금은 배워야 할 때라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특히 유재석은 한 차례 방송에서 자신이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잠깐이라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메뚜기 탈을 쓰고 최선을 다했고 짧은 장면에서도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런 그의 성실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그를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무명 시절의 경험은 유재석이 나중에 수많은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을 형성하게 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겪은 좌절과 실패가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또한 무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들은 훗날 그가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후배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만든 거죠. 그런 그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4. 기회. 그의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어요. 2003년 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엑스맨 일요일은 즐거워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은 그의 순발력과 재치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대중에게 그의 재능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그의 오랜 기다림이 보답을 받는 시간이었죠. 특히 유재석은 엑스맨의 성공을 통해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에도 해피투게더와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사랑받았어요. 이 성공 뒤에는 무명 시절 매일 밤 그가 쌓아온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재석은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회고했어요. 그리고 무명 시절의 그 기도들이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고 그때의 다짐을 절대 잊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재석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을 되새기며 방송에 임하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늘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을 기억하며 그때의 어려움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웁니다. 유재석은 이 기도를 통해 성실함과 인내,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정성은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이젠 유느님으로 불리게 됐죠. 유재석은 이 모든 것이 혼자 얻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청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유재석은 많은 후배들에게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며 자신이 얻은 기회를 후배들에게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혼자의 힘이 아닌 운과 기회가 어우러진 결과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재석의 겸손한 태도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그가 매일 밤 기도했던 시간들 덕분에 더욱 깊어졌어요. 장동민과의 에피소드는 유재석이 보여준 수많은 인품의 순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후배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함과 위로를 전해왔으며 이런 모습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유느님이라 부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